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변함없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을까요? 정확히 30년 전, 내가 19이던 그 봄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떠나기로 결심했던 그날이었습니다. 화영 씨, 그가 나를 알아보고 내 이름을 불렀을 때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아무런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잊고 있던 누군가를 만난 사람처럼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운명적인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준영 씨, 오랜만이네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평생을 준비해온 말이었지만 정작 그 순간이 오자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30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그에게 그리고 그녀에게 했던 일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언니는 잘 지내나요? 내 질문에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나의 모든 상처와 그리움, 후회와 고통이 한순간에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내가 떠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서준영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아니, 민지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으니까요. 화사한 벚꽃이 흩날리던 1989년 봄, 19살의 나와 21살의 민지 언니, 그리고 22살의 준영. 우리 세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된 그날부터 민지 언니는 내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란 나에게 언니는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밝고 따뜻했으며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영은, 그는 민지의 첫사랑이자 운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내게도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민지 언니를 통해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나는 그의 모든 것에 이끌렸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언니를 배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민지 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사고 직후 의사는 언니가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준영은 무너져 내렸고 나 역시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슬픔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했고 그렇게 우리 사이에 금지된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던 그날 밤 기적처럼 민지 언니가 의식을 찾았죠. 말을 이어가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기쁨과 죄책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민지는 기억상실 상태였습니다. 사고 전의 기억은 모두 사라졌지만 준영에 대한 감정만은 여전했습니다. 그녀의 첫마디가 준영 오빠는 어디 있어? 였을 정도니까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기로요. 내 말에 준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과 민지 언니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사라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미국행 비행기를 탔고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그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화영 씨, 당신이 떠난 후 민지는 기억을 완전히 되찾았어요. 준영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까지도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언니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속 당신을 찾았죠. 화영이는 내 탓이 아니라 자기 탓으로 생각하고 떠났을 거야. 그 아이를 찾아야 해라고 말하면서요.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민지 언니를 위해 한 선택이 오히려 그녀를 더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요?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은서를 알고 있었군요. 네. 당신이 아이와 함께 지낸다는 사실을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떠날 때 몰랐던 사실, 내 뱃속에는 준영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은서, 지금은 30살이 된 내 딸입니다. 준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서를 만나고 싶습니다. 네, 은서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내면의 목소리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을 만나야 해, 진실을 말해야 해, 은서에게 아버지를 알려줘야 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은서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은서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준영이 물었습니다. 호텔에 있어요. 오늘 당신을 먼저 만나고 민지도 만날 준비가 되면 은서와 함께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준영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요.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지가 많이 아파요.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던 걸까요? 드디어 용기를 내어 돌아왔는데 이미 늦어버린 걸까요? 어떤 병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암이에요. 폐암말기입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모든 세포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 언니, 내 유일한 친구, 내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게 만든 그 사람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내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지금 병원으로 가요. 민지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준영은 지난 3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언니와의 결혼, 그들의 삶,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했던 아픔까지. 내가 없는 동안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지만 항상 내 빈자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항상 당신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돌아오길 기다렸죠. 준영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민지는 매년 당신의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당신의 목까지 불어끄곤 했어요. 화영이가 어디서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내 다리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언니를 다시 만난다는 것,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서
준영이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준비됐나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영이 조용히 문을 열자 창가에 놓인 침대에 누워있는 민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화영아, 언니가 나를 보자마자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움과 반가움만 가득했습니다. 언니, 나는 주저없이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라비틀어진 손이었지만 그 따스함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항암 치료를 받았는지 그녀의 머리카락은 모두 빠져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지만 그 미소만큼은 내가 기억하는 그 밝고 따뜻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올 줄 알았어. 언젠가는 꼭 올 거라고 믿었어. 민지 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도망칠 필요 없었는데 우리 셋 다 많이 아팠어. 내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화영아. 그건 우리 모두의 실수였어.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지 언니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왔니? 나는 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은서에 대해 언니에게 말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 셋의 비밀이 이제 밝혀질 순간이 왔습니다. 아니, 은서와 함께 왔어. 내 말에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서? 누구? 준영이 민지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은서는 화영이와 내 사이에 태어난 아이야. 화영이가 떠날 때 자신도 몰랐던 거야. 민지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깨달음과 수용의 눈물 같았습니다. 그랬구나. 이제 모든 게 이해돼. 민지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고 싶어? 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 괜찮아? 민지 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그 아이는 너와 준영 오빠의 딸이잖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의 아이. 꼭 만나고 싶어. 준영이 병실 밖으로 나가 은서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언니와 나는 잠시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화영아, 후회하지 마. 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선택한 길로 흘러가는 거야. 내가 떠났기 때문에 은서가 태어났고 그건 축복이야. 하지만 언니와 준영 오빠가 아이를 갖지 못했다면서 민지의 눈에 슬픔이 스쳤지만 이내 평온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운명이었나 봐. 하지만 이제 은서가 있잖아. 비록 내 피는 아니지만 준영 오빠의 딸. 그리고 내 딸이니까 내 가족이기도 해. 얼마 지났을 때 병실 문이 열리고 준영과 함께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의 그녀는 다름 아닌 내 딸 은서였습니다. 내 눈과 준영의 턱 그리고 묘하게도 민지 언니를 닮은 따뜻한 미소를 가진 은서. 은서는 잠시 민지 언니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병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 이모. 언니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이모. 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엄마가 항상 말했거든요. 민지 이모는 엄마의 유일한 친구이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하나라고요.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랬구나.
화영이가 그렇게 말했구나. 이모가 얼마나 따뜻하고 밝은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는지, 엄마는 항상 이모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민지 언니는 떨리는 손을 들어 은서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무 예쁘구나. 준영 오빠를 많이 닮았네. 은서는 민지 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모를 만나고 싶었어요. 항상 궁금했거든요. 엄마의 모든 선택의 중심에 있었던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 때문에?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이모를 위해 떠났다고 했어요. 이모와 아버지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사실은 엄마도 많이 아팠다는 것을. 그 순간 우리 넷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의 오해와 아픔, 그리움과 후회가 이 작은 병실에서 모두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민지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은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민지와 가까워졌고 준영 역시 딸의 존재를 받아들이며 점점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민지 언니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은 시간 동안 은서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앨범을 함께 보며 과거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세 사람의 우정과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화영아, 약속해줘. 어느 날 민지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준영 오빠를 잘 돌봐줘. 그리고 은서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야, 이건 중요해. 언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놓쳤어. 이제는 더 이상 놓치지 말고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언니를 대신할 수 있겠어? 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신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거야. 준영 오빠와 은서와 함께 행복하게.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 순간 나는 민지 언니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두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심지어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고 있었습니다. 2주 후 민지 언니는 우리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듯이 모든 오해가 풀리고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듯이 장례식 날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도 민지 언니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 속에서도 우리는 언니가 남긴 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장례식장을 가득 메운 조문객들의 모습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은서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은서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응, 괜찮아. 비록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언니도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거야. 장례식이 끝나고 준영과 나 그리고 은서는 언니가 좋아했던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언니의 유품 중 하나인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30년 동안 간직해온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셋의 젊은 시절 사진들, 내가 보냈던 편지들,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장. 화영아, 준영 오빠, 그리고 은서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이 글을 읽는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만
너희와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래. 자책하지 마.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는 서로를 용서하고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길.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모두들 영원히 사랑해, 민지. 그 메모를 읽는 순간 우리 셋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은 오직 용서와 사랑뿐이라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한국에 남아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준영 오빠와 나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민지 언니가 떠난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언니의 일주기를 맞아 우리 셋은 그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둥근 하늘 아래 언니가 가장 좋아했던 해바라기로 묘소를 장식했습니다. 언니, 보고 있어? 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언니가 원하던 대로 우리는 이제 행복해. 준영 오빠가 내 손을 꼭 잡았고 은서는 우리 두 사람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한 채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게 운명이었을까요? 돌아오는 길에 은서가 물었습니다. 우리 셋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운명이라기보다는 선택의 결과인 것 같아. 우리 모두가 내린 선택들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진 거지. 그럼 후회는 없으세요? 은서의 질문에 준영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후회?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물론 있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후회, 민지에게 더 잘해줄 수 있었다는 후회. 하지만 민지가 말했듯이 후회에 갇혀 살 수는 없어. 그건 민지도 원하지 않을 테니까. 나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보다는 감사함이 더 크다. 민지 언니를 만난 것, 너희 아버지를 만난 것, 그리고 내가 태어난 것. 모든 순간이 소중해. 그날 밤 우리 셋은 민지 언니가 좋아했던 진로 소주를 한 잔씩 나누었습니다. 술잔을 부딪히며 우리는 그녀와의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약속. 2년이 더 지난 뒤 은서는 회사에서 만난 동료와 약혼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따뜻한 청년이었고 은서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영과 나는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약혼식 날 은서는 민지 언니의 사진을 들고 와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모도 함께 축하해 주셨으면 해서요. 그 작은 제스처에 준영과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서에게 민지 언니는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이모였지만 성장기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정말 좋아했을 거야. 준영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항상 결혼식에 가면 신부보다 더 울곤 했거든.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이젠 민지 언니를 생각할 때 슬픔보다는 따뜻한 추억이 먼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은서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녀가 나와 준영을 동시에 엄마, 아빠라고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기대에 찬 눈으로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를 가졌어요. 은서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면 민지라고 이름 짓기로 했어요. 괜찮으시죠? 그 순간 준영과 나는 동시에 은서를 끌어안았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한 포옹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아물었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해, 은서야. 준영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지 이모도 하늘에서 정말 기뻐할 거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언니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언니는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고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화영아, 정말 잘 지내고 있구나. 꿈속에서 언니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 부탁을 들어줘서. 언니, 보고 싶어. 내가 말했습니다. 나도. 하지만 괜찮아. 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민지가 태어날 거잖아. 내 이름을 물려받을 아이. 정말 특별한 아이가 될 거야.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내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와 수용,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 후 은서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예상대로 이름은 민지였습니다. 작은 민지를 품에 안았을 때 나는 삶의 순환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 찾은 것, 그리고 새롭게 얻은 것들. 안녕, 우리 작은 민지야. 준영이 손녀의 작은 손가락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은서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두 분이 없었다면 이 아이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구나. 내가 말했습니다. 작은 민지의 탄생으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상처와 후회,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희망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모여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작은 민지에게 민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얼마나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준 사람이었다는 것을. 할머니, 하늘에 있는 민지 할머니는 천사였어요? 4살이 된 작은 민지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그래, 천사였지.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저도 민지 할머니처럼 될래요. 작은 민지가 순진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다시 한번 민지 언니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남긴 사랑은 이렇게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나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생의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좋은 결과도 있고 아픈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배우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많은 실수와 후회, 그리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고,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을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민지가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작은 민지의 웃음소리에서, 준영의 따뜻한 시선에서,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민지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화영아. 어느 날 저녁 준영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법적으로 결혼할까?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우리의 딸 은서와 우리의 사위, 우리의 손녀 작은 민지,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민지도 함께였습니다. 그녀의 사진이 재단 위에 놓여 있었고 우리는 모두 그녀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언니, 보고 있지? 결혼식이 끝난 후 나는 그녀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언니가 원하던 대로 됐지? 고마워. 모든 것을 용서해줘서.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때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며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민지 언니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그리움과 미안함을 남겼지만 동시에 소중한 가르침도 주었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된다는 것. 작은 민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우리 가족은 모두 학교 앞에 모였습니다. 예쁜 새 옷을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 작은 민지, 그리고 그 옆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은서와 사위, 가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인 준영과 나. 할머니, 긴장돼요. 작은 민지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민지. 너는 민지 할머니처럼 용감하고 밝은 아이잖아. 내가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넌 특별한 아이야. 두 명의 할머니의 사랑을 모두 받고 있으니까. 작은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하늘에 있는 할머니 민지도 저를 사랑한다고요? 물론이지. 그녀는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준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학교로 들어가는 작은 민지를 바라보며 나는 다시 한번 민지 언니에게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이런 행복한 순간들은 결코 없었을 테니까요. 여보,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준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민지가 우리에게 준 이 선물, 이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작은 민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아이의 시작,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민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작은 민지를 통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준영과 나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지 언니가 남긴 사랑의 유산을 기억하며 매일을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나는 작은 민지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우리 가족의 역사이자 앞으로도 계속될 이야기입니다. 할머니, 내일도 이야기 들려주세요. 작은 민지가 잠들기 전 조르듯 말합니다. 그럼 내일은 민지 할머니가 처음으로 무지개를 그렸던 이야기를 들려줄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작은 민지의 눈이 반짝입니다. 무지개요? 민지 할머니가 무지개를 그렸어요? 응, 아주 특별한 무지개였지. 비가 온 뒤에 해가 뜨면 생기는 그런 무지개. 민지 할머니는 항상 말했어. 비가 온 뒤에야 무지개를 볼 수 있다고. 그 말은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요약한 것 같습니다. 슬픔과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30년의 세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비를 맞았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나는 다시 민지 언니의 일기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비록 그 사랑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사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그저 사랑하라.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언니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그리고 용서의 힘을.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입니다. 어딘가에서 언니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미소 지으며 평화롭게.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우리는 결국 서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를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민지를 통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통해.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와 후회,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모여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는 희망과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보, 들어와요. 추워요. 준영이 창가에 서 있는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언니. 모든 것에 감사해. 그리고 준영에게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그리고 계속될 우리의 이야기를 향해.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인생에서 잃어버린 시간은 있을지 몰라도 결코 늦은 시간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후회 없이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